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미 간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북한은 8일에 열병식 개최를 공식화했고 미국은 연일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최근 이뤄진 남북 해빙 무드가 북미 대화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8일에 건군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거기서 열병식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르겠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전반적인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될까요? 건군절 70주년이기 때문에 이른바 정주년, 예. 북한으로서는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자기의 그 인민군대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그 자체 내부 행사로 자리매기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상황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작년에 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완성한 걸 보여주기 위한 어쨌든 그 무력 시에 가까운 그런 걸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자체 내부 행사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자체 내부 행사를 즐길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정도로 국제적 고립이 아주 심화됐고 이게 섬나라가 됐어요. 외교적 고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은 아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유일한 탈출 우리가 여기서 이 건군전 70주년 행사를 보는 그 어떤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냐면 이 핵무력하고 이 대화하고 병존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고도의 이중 차별화된 메시지를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번에 내세울 메시지는 뭐냐면 미국을 겨냥해서는 완전히 반미 투쟁을 선동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예. 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아주 이율 배반적인 메시지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완전 고립된 섬나라에서 통로를 이제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겨냥하는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는 그런 의도를 다 알지만 그걸 통해서 일단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이고 안전한 올림픽으로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북미 대화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남북 관계 양제 관계인데 이게 묘한 삼각관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삼각관계가 뭐 애정 관계에 있으면 삼각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평창 이후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미국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과연 ICBM 미 본토를 위협하는 심각하고도 당면한 그리고 현존하는 위협의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고 예. 5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뭐 20만, 100만이 됐든 그 상관이 없는 거고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에서는 대해서는 아예 우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평화 공세에 걸맞는 메시지를 내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평양 광장에 나오는 무기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 예. 무기를 하게끔 하는 그 김정은의 메시지,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메시지 전략 이것도 아주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걸로 압니다. 군중 규모 그런 것보다는 위협적인 어떤 신형 무기가 나오느냐 선보이느냐 네, 그게 그렇죠. 또 포커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미국이 연일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또 북한은 그래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도 평화를 원하고 미국도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두 개의 담론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평창 올림픽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으로 하는데 미국도 동참을 하였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했는데 여기서 열병식을 한다는 것은 평화 올림픽 기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서 참가해야 된다. 이렇게 북한에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이 공화국이 핵 보검을 틀어쥐었기 때문에 감히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이 한반도에서 핵전쟁 장난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 완성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김정은 정권의 최대 업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화의 수단이고 이래서 열병식에서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평창 올림픽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서 북한이 협조하는 것과
북한식 논리를 따진다면 같은 맥락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취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 북한 측에서 계속 그 열병식에 대해서 이거는 평창 올림픽을 노리는 게 아니다. 이거는 70년 전부터 우리의 기념일이다. 그럴 거면 평창 올림픽 기간을 우리의 열병식을 알고 차라리 미루던가 이렇게 진작했어야지 우리가 왜 바꾸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평양 상공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실 때 군중의 규모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있었던 열병식과 비슷한 규모로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것이 강행하는 의도를 어떻게 또 반대로 풀이하십니까? 혹한기에 그 네. 많은 군중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려는 체제 내부 결속을 하려는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그 북한 체제 속성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명분이나 논리에서는 공산주의를 당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예. 국민 중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그 어쨌든 주목하는 거는 그런 말이나 명분이나 논리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면 70년 전에 그러면 평창 올림픽 결정하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고 행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행동이 국제사회 유엔의 이름으로 된 여러 가지 제재를 계속 위반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고 김정은의 카드 섹션을 한다든지 많은 군중을 동원해서 체제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러한 행동들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결국 불안을 더 심화시키는 부메랑 자충수로 돌아올 수가 있다. 예. 그 많은 병력과 또 인원을 동원하려면 많은 예산과 또 그게 유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체제 선전에 쓰는 비용을 오히려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런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생각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는 이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든지 초기 발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앞에 닥치는 위험을 가장 잘하고 미국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각자 핵심 당사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초기 발달된 측면에서 이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말폭탄이 아니고 행동화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예. 그런 거를 가장 체감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의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체제 내부 결속을 하고 외부에는 허장생세를 부리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결국 북한이 열병식을 열게 되면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군사적 옵션이 자기신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군사 옵션 선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직 군사 옵션을 그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더라도 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의 보좌관은 좀 더 대통령에게 모든 옵션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너무 많은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면 그 옵션 중에서 어떤 것을 꼭 선택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두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서 백악관과 충돌을 하였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아직 그 코피 흘리기 전략이 그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벌써 드러났을 텐데 아직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의 내정도 철회된 것도 그 맥락에서 봐야 된다. 예. 하지만 그거는 확실합니다. 김철우 연구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북한이 그 자충수를 두는 겁니다. 이런 열병식을 하고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밖에서 어떻게 굳어질지 그리고 그렇게 굳어지는 이미지가 과연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그런 생존 전략에 도움이 될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계속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설, 연두교수를 이야기할 때 좀 굉장히 우려가 됐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사업가 출신의 가장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입니다. 예.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도 않고도 대통령이 됐고요. 그런데 그 연두교서 내용을 보면 이제 지성호 탈북자도 불러일으켜 세우고 북한에서 온 다음에 즉시 사망한 원비어 부모도 위로를 하고 미국의 명예를 걸고 이 부모의 슬픔을 국가가 알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성호 씨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북한과 미국을 완전히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예. 보면서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12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명분 쌓기에 들어갔고 예. 미국도 명분 쌓기에 들어갔습니다. 명분이 충분히 쌓이게 되면은 미국이 군사 옵션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냐? 국제법상으로 정당방위는 세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임박성입니다. 예. 근데 북한이 벌써 괌이라든지 모든 걸 포위타격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입증할 의무가 없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대칭성입니다. 위협이 크면은 반응도 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 무력이 완성됐고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증명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평화적 외교적 수단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적 옵션을 택한다입니다. 평창 올림픽 끝나고 만약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결국엔 충족이 되고 북한은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공감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북한이 바라는 상황인가? 그럼 이 봉 박사님의 이런 그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많은 언론의 관심이 뭐 미국 언론이 만들어낸다는 코피 흘리기 예. 전략, 예. 블러디 노즈. 그거는 그 옛날에 회상하는 많은 그 어르신들께서 옛날 동네에서 그 싸움이 나면은 그 코피가 나고 울면은 전쟁이 끝났어요. 예, 싸움이 그렇죠. 끝나는 네. 건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그 슬라이 팍스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여우 같은 책략이 술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한방이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 대상한테는 항상 평화 공세를 날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미국 내에서 찬반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형태의 정당성 몇 부분은 100%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그걸 실행해야 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This Kind of War라는 책을 막 추천하고 그래서 그 책이 뭐냐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큰 나라도 당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정치학자적인 논리가 아니고 실제 실행하는 최고 책임자의 의견을 잘 들어보는 예. 물론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절대 그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비핵화가 국가 전략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실효를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 공조 압박이 이제 막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상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거를 스스로 무장 해제한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코피 흘린다고 뭐가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봉 박사님, 북한이 지난달 31일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미국 전략 자산이 괌 쪽으로 가니까 유엔에게 미국 도발 좀 막아달라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죠. 메시지 네. 보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평화를 해치는 주체인가? 예. 북한이 아니다. 북한은 자유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유지할 뿐이지 정작 한반도에서 평화를 해치는 주체가 미국이라는 것을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사태가 굉장히 그 비등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또 어디서 이제 관찰할 수 있냐면 하와이, 도쿄, 괌에서 왜 경보가 잘못 작동이 돼서 좀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소홀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 저희가 뭐 이제 소화 방지 이런 시설도 갖추고 하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실수가 안 생기게 닫아놓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와이에서 이런 일이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누군가 건드려가지고 이런 게 일어난 것인데 거기에 연결돼가지고 지금 괌에 이제 B-1B라든지 B-50이라든지 전폭기가 전진 배치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항의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코피 흘리기 작전은 아직 실행 단계에 있지 않더라도 한반도에서 이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 그것은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 남북 간의 이제 대화라든지 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 북미 대화로 연결되는 것을 보장한다. 아니면 미국이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 평창 올림픽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개최한다는 데에서는 한국과 미국, 북한까지도 의의가 없다. 그러나
탈북자들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전제 없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첫 번째로는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것이다. 두 번째로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군사 옵션을 포함한 더 높은 강도의 대북 제재 그리고 어떤 반응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 문 한마디만 대통령이 더 보태면 말이죠. 이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과거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는 프레임이 중국 프레임을 막 활용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의 응수는 뭐냐면 국제기구 유엔에 갖다 편지를 하고 IOC 위원장을 초청한다든지 그러니까 중국은 트럼프 행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많이 압박하지 않고 그 정도면 됐고 직접 이제 압박을 하는 그 카드를 썼는데 오히려 북한 정권이 국제기구에다 호소했다는 거 상당히 인상적인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는데 협력하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 좀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의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어떻게 좀 읽어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은 대화와 제재와 압박이 병행해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한미 간에 무언가 물밑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세간의 많은 여론의 그걸 의식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시성 있게 다시 한번 평창 올림픽으로 이 관심을 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하면서 그 중요한 사안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히 응수하면서 경제 문제까지 또 같이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지금 2018년 2월의 상황은 과거 같은 전통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인 포맷이 아니고 거기에 스포츠라는 아주 국제적인 정당성이 아주 높은 그런 동계올림픽의 재전이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많은 우려, 빅터차 문제까지를 해서 이런 거를 잠시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왜 시점에 이러한 이 남북 대화를 발전시켜서 북미 대화 트럭으로 만드는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북한한테도 미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이런 사람이 온다는 걸 하면서 지금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북한 측의 대표단 선정에 어떤 상당히 푸시를 하려는 고대 전략적 소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봉 박사님, 아까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티켓도 엄청 많이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전 벌써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신청하셨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예. 어떤 우리 측의 노래도 많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통지문을 보내왔잖아요. 이번 공연 어떤 공연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직접 보시지는 못하더라도. 뭐 북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그 최고 존엄이 직접 보장한 북한은 이제 이 결의 행사 이런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원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악단 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불편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래도 그런 선곡이라든지 공연에서도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문제는 평창 올림픽까지는 성공할 것입니다. 평화롭고 그 글로벌 이제 스포츠 축제로 성공할 거는 맞습니다만 과연 평창 올림픽 동안에 이런 약간이라도 개선된 분위기가 과연 궁극적인 목표 비핵화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까지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은 평창 올림픽이라는 단기적 평화 그리고 거품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이 아주 핵심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30분 동안 두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를 하신 것을 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서 나온 전문도 받고 청와대에서의 전문도 비교했는데 미국에서는 문 대통령과 북한 내부에서 인권 유린에 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고 한국 측도 협조를 해달라고 촉구를 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청와대 발표는 빠졌고 한국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자꾸 북한을 어떤 절대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실용적인 접근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